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포럼의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네, 이 포럼을 기획을 6월에 기획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덴탈위키를 2009년도 9월 9일 날 만들었는데 그때 되게 앞서가 있었던 카페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왕언니들처럼 꽉 내 거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퍼주고 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2009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카페도 꼰대 카페가 되어 있고 또 저희도 어느새 그런 윗자리가 되어 있다 보니 후배들 말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마인드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 과정을 만들면서 뭔가 그 전연차를 위한다기보다 저희를 위한 소통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지는. 하지만 또 이렇게 노력하고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후배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포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자면 우선 꼰대인지 아닌지 진단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네. 진단 10문항이 나갑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본인이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네. 어떠세요? 여기서 몇 가지인지 생각해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0개여야 꼰대가 아닙니다. 1개라도 되면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꼰대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제가 꼰대인 줄 몰랐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저보다 더 윗세대인 50대 제 선배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본인들 되게 젊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꼰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실걸요? 항상 후배들이 나랑 말 참 잘 통해. 근데 제가 아까 알았잖아요. 일방적으로 이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치과에서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봤어요. 치과에서 이 세대 차이가 일어나는 이슈 3가지가 뭘까라고 봤는데 첫 번째가 수직적 구조냐 수평적 구조냐. 사실은 저희 수직적이라고 윗사람들 생각해요. 원장님, 실장님, 팀장님, 그 다음에 밑에 스텝. 근데 스텝들은 수평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어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있죠. 직원들이 그래요. 원장님께 바로 가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저 컨설팅 가면 그거부터 딱 정리하거든요. 바로 원장님께 연락하지 못하게 어떤 끊어놓는 게 있거든요. 그런 계층 간의 문제가 생기니까 수직적 구조로 많이 갔어요. 근데 좀 수평적 구조를 갖고 있는 병원이에요. 애들이 나를 너무 만만하게 봐. 권위가 안 서. 결국은 그 철학을 가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수직적 구조도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걸 적정하게 썩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보면 오늘 포럼 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원장님한테 바로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스태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원장님한테 말 못하니까 바로 그냥 그만둔다고 말하고 나간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죠. 바로 위에 선배가 이제 어떤 대상이 그 문제 대상이 된 경우일 것 같긴 한데 우리 저기 환자분들한테 예약 환자가 먼저지만 진짜 응급 환자를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할 때 꼭 원칙은 있었어요. 원장님한테 바로 갈 수 있는 원칙은 바로 위에 있는 상사한테 불만이 있는 경우는 바로 갈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 내가 퇴사를 고민하게 만든 사람이 대상이 선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장님한테 가야 되는 거고 혹은 의논할 신뢰할 동료가 아무도 없는 경우도 결국 원장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선을 지켜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포럼하면서 느낀 거죠. 이거를 내가 일방적으로 이 선을 꺼도 되는 건가? 아니면 같이 병원의 직원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어떤 경우는 원장님 다이렉트로 갔으면 좋은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선을 잡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이유를 같이 나누고 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정함을 함께 투명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이런 말 후배들이 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부 사람들 만났을 때 땡땡땡땡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싫었어요라고 90년대생 사원들이 말했다는데 여러분 뭘까요? 답은 이거래요. 우리 애들 얼마나 정감 있어요. 안 그래요? 저 보통 정감 있게 우리 애들, 우리 쌤들, 우리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라는 말 자체도 원하지 않는 건가 싶어요. 자, 2번째 이슈입니다. 계약서대로 통상적으로 이제 출근 시간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내부 규칙을 만들 때
그 근태라고 하죠. 근태를 갖고 제일 먼저 딱 약속을 잡아요. 뭐 지각 3번 이상이면 반차 반납이다 라든지 뭔가 엄격한 걸 할 때 사실 그 시간은 근무 시간, 계약서 상에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말한 준비 시간, 그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약서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업무 시작 시간이라는 어떤 그 타결점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업무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야 될 거다. 내가 하는 업무가 몇 시까지 할 수 있는 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 직원들이 그러죠. 누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누가 일을 더 적게 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딱 시간을 뭐 좀 더 이렇게 합의하에 잡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출근 시간 이거를 계약서대로 준비 시간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은 병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슈 3번째가 바로 능력급, 연차급입니다. 진짜 이게 연차급으로 간다고 하면 예전엔 제가 그랬어요. 1, 2, 3년 차까지는 똑같이 간다. 4년 차부터 능력별로 좀 나누겠다라고 연봉 협상을 할 때 말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병원, 컨설팅하는 병원은 1년 차가 벌써부터 능력이 차이가 나요. 온 거예요. 원장님, 저랑 저 친구가 급여가 똑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이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능력급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치과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앞에 우리 패널분 중에 말씀하셨지만 연차가 올라가더라도 일정 연차가 되고 나면 이젠 멈춰요. 이 멈췄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거 갖고 우리 사실 인센티브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실 인센티브를 능력급으로 줄 거냐, 뭐 직급으로 줄 거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그 설문조사 중에 보면 1위가 인센티브였어요. 내가 가장 선호하는 복지 2개가 인센티브고 두 번째도 뭐냐면 특별 보너스예요. 결국 다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인 조건을 낼 때 인센티브가 없으면 지원은 그만큼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될까? 이거 치과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거의 장단점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치과들이 인센티브 많이 주는 곳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체제가 오래 갈까? 효과가 계속 있을까? 어땠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점점점 많이 줬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점점점 많이 주는 게 아니라면 사실 사람들은 점점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왜냐면 인센티브라는 건 사실 예고된 대가예요. 너 얼마를 달성하면 얼마를 줄게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른 사실 두 번째 급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줬을 때 우와 반갑죠. 근데 나중에는 누구보다 내가 왜 적게 받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여러 팀이 있는 병원은 어느 A팀이 B팀보다 좀 더 받았어. 그럼 B팀 이미 안 행복해. 비교에 의한 게 있어요. 진짜 많은 영상들이 인센티브에 부정적 얘기를 합니다. 인센티브가 장점보다 좀 단점이 많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효과적으로 주려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업계 평균의 급여를 주세요. 평균의 급여. 혹은 평균의 급여 이상을 줘버리면 한 5%만 더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럼 인센티브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감안하지 않고요. 어떤 이 업계 평균의 급여 준다는 건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저는 사실은 치과의사 협회든 어떤 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통일성이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게 좀 쉽진 않죠. 어쨌든 이거 1번은 지켜주셔야 기본은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가 직원이 생각보다 급여보다 결국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한 거를 좀 더 인정해줬고 칭찬해줬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는 영상이 있습니다. 꽤 많은 결과가 있었고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 스타벅스 커피를 사들고 왔는데 그 하워드 슐츠가 CEO죠.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러거든요. 영감입니다. 영감. 그 오는 고객들한테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이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와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한테 어떤 특별함을 뭔가 주고 있다. 너는 그 사람의 인생에 무언가 주고 있다는 인스피레이션을 철학을 계속 강조하고 그런 소명을 의미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자부심 있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원장님들한테 제가 늘 말하는데 진료 철학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다 똑같은데 그 치과 똑같은 거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치과는 무엇이 다른가, 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원장님이 인정해 주시고
말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 일하면서 훨씬 더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전달을 원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두 번째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찾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인센티브 주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겁니다.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마음엔 그래요. 내가 급여 안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 다 주고 있는데 내가 감사 표현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도 이해는 해요. 왜냐면 이게 또 표현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이 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동료들이 원하는 게 과연 정말 인센티브만 있는 걸까? 그럼 인센티브 많이 주는 곳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거든요. 그래서 2번과 3번을 사실 원장님들이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단순히 그냥 인센티브를 받고 싶다라는 어떤 그 표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칭찬받는 거 아니고 내 의미에 대해서 전달해준 선배도 없어. 그럼 돈이라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꼰대인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디지털 네이티브 아세요? 핸드폰 갖고 그냥 만져. 사용법 없어, 매뉴얼 없는데 그냥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그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새카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연봉이나 복지가 좀 평균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점점 이게 올라가는 걸. 그런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평준화돼서 그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자기의 데이터가 어떤지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원장님들은 그걸 모르시고 자꾸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어떻게 그런 비교만 하시는데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은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오래 참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미래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처럼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되거나 내가 이걸 참았을 때 무언가 대가가 온다는 게 있었을 땐 가능하지만 지금 사실 치과계는 이직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뭐 몇 년 차 미만이죠? 한 뭐 10년 차 미만들은 얼마든지 이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이게 길이 너무 다양한 거죠. 전국 어디를 가든 치과에서 오란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계속 원장님들이 왜 직원들이 없지? 왜 안 오지? 우리 병원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계속 이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복지, 사실 아시잖아요. 비용 처리 가능한 거. 어떤 선이 있지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 하면 되거든요. 동막골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내려와서 동막골에 숨어 있을 때 그 이장이 정말 좋은 리더로서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장교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한마디였죠. 잘 먹이면 된다고. 잘 먹이면 된다고. 그 잘 먹이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거, 그걸 직원들이 알면 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급여를 줬으니까 오케이, 인센티브 줬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사실 피자 한 조각 더 주든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더 주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얼마 금액을 하면 인센티브 주기로 했어. 인센티브가 못 나갈 상황이 된 거야. 원장님 위로금을 주세요. 그래서 그 금액보다는 살짝 적지만 위로금을 받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안 됐으니 못 줘가 아니라 아유 노력했는데 거기까지 노력했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위로금이라는 걸 줄 수 있는 원장님과 또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실장님이 있다는 건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좀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되고 공정하고 서로 오픈되는 투명성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복지가 아닐까, 가장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표를 되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강사님한테 말씀드려요. 평생 직장 없다. 자기 공부를 해서 최고가 되라. 그래서 때가 돼서 떠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도 그래요. 직원들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1년 있는 동안 제대로 성과 내고 하면 그 1년 한 다음에 추천서를 써주라. 잘했고 이런 일을 잘했고 추천서를 받고 그 친구가 다른 데 갈 수 있거나 여기 있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직원들 여기서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1년은 열심히 합니다. 사실 1년만 열심히 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치과계는 이제 평생 직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과계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덴탈 위키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정말 원장님 파트너로서 혹은 내가 그 역량과 경험치를 잘 포장해서 전달할 수 있고 또 후배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서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모토를 갖고 항상 동기부여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자기 반성이 있자고 하면 나는 지금 최고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든 조직도 이제 흥망성쇠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을 거고 뭐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이 정말 갓처럼 신처럼 지금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후배들 MZ한테 배울 수 있다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포럼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일요일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